어이없는 잠꼬대, 봉황성 구경. 나는 사신 일행보다 먼저 새벽에 길을 나섰다. 정진사 등 대여섯 명이 동행했는데 30리를 가서 봉황성 근처 강영태라는 사람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나이 23인 그에게 물었다. 글을 읽었는가? 사설을 외우긴 했지만 강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른바 송서와 강의 두 가지 길이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처음부터 음과 뜻을 같이 배우지 않는다. 처음엔 그저 사서의 문장 단락만 배워 입으로 외울 따름이다. 이런 글 외우기를 송서라고 한다. 이윽고 글 외우기가 능숙해지면 그 뜻을 스승에게 배우는데 이를 강의라고 한다. 송서만 익히고 설령 죽을 때까지 강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읽어 익힌 문장들이 일상 표준어로 쓰이기에 청나라 방언 가운데 한어가 가장 쉽고 이치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집들에는 하얀 꽃이 핀 석류나무 외에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무가 있었다. 잎은 동백 같고 열매는 탱자같이 생긴 그 나무의 이름은 무화과라고 했다. 열매가 두 개씩 나란히 꼭지가 맞붙어 달렸는데 꽃이 피지 않고 그냥 열매가 맺혀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식사를 마친 후 봉황성 거리 구경에 나섰다. 길 좌우에 상점이 즐비했다. 청나라 사람들이 사는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벽돌이다. 이곳에서 집을 지을 때는 모두 벽돌을 사용한다. 한쪽 귀가 떨어졌거나 이지러진 벽돌은 집 전체를 틀어지게 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벽돌로 집을 지으면 장점이 많다. 비바람과 화재에 강하며 도적이 담을 뚫기 힘들다. 모든 벽돌은 길이와 두께가 일정하다. 길이는 한자여 넓이는 3촌인데 두 장을 가지런히 놓으면 네모반듯해진다. 두께는 2촌이며 같은 거푸집에서 벽돌을 만들어 뽑아내기에 모양이 똑같다. 벽돌을 쌓을 때는 한 번은 세로로, 한 번은 가로로 엇갈려 쌓아 튼튼하게 담장을 올린다. 벽돌과 벽돌 틈에는 석회를 10개 발라서 서로 맞붙도록 했다. 회의 부드러운 흙과 삼의 일종인 어저기를 가늘게 썰어 섞고 이겨주면 접착력이 좋아진다. 우리나라에서 애벌로 바르는 흙에 말똥을 섞고 이기는 이치와 같다. 거기에 오동나무 기름을 섞으면 미끄러워 떨어지거나 터지는 일을 막아준다. 이렇게 만든 회는 벽돌뿐만 아니라 지붕의 기와 사이에도 발라 지붕을 튼튼하게 해준다. 때마침 봉황성을 새로 짓고 있었다. 누군가 저 성이 바로 안시성이라고 말했다. 고구려 때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 당태종의 눈을 쏘아 맞췄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당태종이 천하의 군사를 뽑아 거느리고 와서 조그만 성 하나를 함락하지 못하고 군사를 돌렸다는데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눈을 잃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 성을 안시라고 하는 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다. 당서의 안시성은 평양으로부터 500리라고 했다. 또 지지에는 봉황성을 평양이라 하기도 한다. 옛날 안시성은 개평현 동북쪽으로 70리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한즉 봉황성을 옛날 평양이라고 한다면 당서의 말과 일치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비들은 지금의 평양만 알기에 기자가 평양에 도읍했다 하면 지금 평양으로 생각하므로 봉황성이 바로 평양이라고 하면 깜짝 놀랄 것이다. 또 요동에도 평양이 하나 있었다고 하면 그 역시 해괴한 말이라고 나무랄 것이다. 우리나라 선비들은 아직도 요동이 원래 조선의 땅임을 모른다. 먼 훗날의 선비들이 이러한 경계를 밝히지 못하고 함부로 한사군을 압록강 이쪽에 모조리 몰아넣어서 폐수를 그 속에서 찾아 압록강을 폐수라 하고 청천강을 폐수라 하였으며 또 대동강을 폐수라고 했다. 이리하여 조선 강터는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자연히 줄어들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된 것인가? 원나라 탁국탁이 쓴 요사에 요양현이
또 하나의 평양이라는 내용이 있다. 고구려 장수였던 대조영이 세운 나라 발해의 현덕부는 원래 조선 땅으로 기자를 봉한 평양성이었다. 여가 발해를 함락시킨 후 지명을 동경이라고 고쳤다. 이는 바로 지금의 요양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한나라의 낙랑군 관아가 있었다는 평양은 지금의 조선 평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동의 평양을 말하는 것이다. 그뒤 고려시대에 와서 요동과 발해의 일부 지역이 모두 거란에 흡수됐으나 겨우 자비령과 철령을 경계로 삼아 선춘령과 압록강을 버리고 돌보지 못했으니 그 밖의 것은 한 발자취인들 볼 수 있었겠는가. 점심을 먹고 거리를 걷는데 한쪽에 금빛으로 당자가 쓰여 있고 옆줄에 유군기 부당이라 적은 패쪽을 걸어놓은 가게가 보였다. 급전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받은 후 돈을 빌려주는 전당포이나 다만 군사 관련 물건은 전당 잡지 않는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맡기는 물건은 귀한 재료로 만든 옷인데 이자는 이하를 넘지 않고 한 달이 넘도록 주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전당포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고 한다. 나는 함께 길을 가던 정진사에게 물었다. 청나라의 벽돌로 성 쌓는 방법을 돌로 성벽을 쌓는 우리 조선이 배울 만하지 않소? 이에 정진사가 답했다. 벽돌보다는 돌이 튼튼하지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네. 벽돌과 돌을 하나만 놓고 본다면 돌이 더 강하지. 그러나 벽돌이 엉켜붙어 하나의 성벽을 이루면 이야기가 달라지네. 벽돌은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많다네. 벽돌은 한 개의 네모진 거푸집에서 똑같은 크기로 만들므로 깎거나 다듬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되지. 또 벽돌은 한 가마에서 같은 크기로 만 장도 구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게가 가벼워서 나르거나 차곡차곡 쌓기도 쉽지. 반대로 돌은 성 쌓기에 적당한 것을 산에서 구하기 어렵고 운반도 힘들지 않은가? 돌을 쪼는 석공도 많이 필요하고 깎고 다듬는데 며칠이 필요하지. 쌓을 때도 돌 하나하나를 놓을 때마다 여러 인부가 달려들어 힘써야 하지. 또 돌로 성을 쌓아도 밑돌이 빠지면 위에 쌓인 돌이 무너지기도 하지. 더구나 횟가루는 벽돌에 잘 붙지만 돌에는 붙지 않지. 이렇게 본다면 돌과 벽돌 중 어느 게 나은지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은가? 나는 한참 설명한 후 정진사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에 정진사를 바라보니 말등 위에 꼬부리고 앉아 구벅구벅 졸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말에서 떨어질 듯 싶었다. 잠을 설치고 새벽에 떠난 탓이다. 나는 부채로 정진사의 옆구리를 치며 농담조로 말했다. 아니, 이 사람아. 어른이 말씀하는데 듣지 않고 졸다니 이게 될 일인가? 내 말에 눈을 뜬 정진사가 웃으며 말했다. 졸면서도 다 들었습니다. 벽돌은 돌만 못하고 돌은 잠만 못하다. 이 말 아닌가요? 동문서답 잠꼬대였다. 나는 화가 나서 한 대 쥐어박으려다 어이가 없어 껄껄 웃고 말았다. 길가에 간혹 시체가 든 놀이 보였다. 돌무더기로 눌러 몇 해씩 버려두었다가 나무가 썩고 뼈가 마르기를 기다려 불에 살라버린다고 한다. 길가에 무덤도 많이 보이는데 봉분이 뾰족하고 떼장을 입히지 않았으며 주변에 곱개줄을 지어 심은 백양나무가 있었다. 길에는 다니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다. 걷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깨 위에 침구 일정인 폭의 이불을 짊어졌다. 이불이 없으면 여관에서 재워주지 않으니 이는 도적이나 간첩으로 의심하기 때문이다. 안경을 쓰고 걸어가는 사람은 눈이 나쁜 자일 텐데 누군가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은 눈의 정력을 기르려고 안경을 쓴 것이오. 말 탄 사람들은 모두 검은 비단 신을 신었고 걷는 사람은 푸른 배로 만든 신을 신었는데 신바닥은 낡은 배를 수십 겹씩 포개어대고 만든 것이었다. 그렇지만 미틀이나 집신을 신은 사람은 볼 수 없었다. 이날 70리를 걸었고 송점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송점은 설리점 또는 설유점이라고도 부르는 곳이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